김대호 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78번을 풉니다. 자, 78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매년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은 일반 매매 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와 형식상 똑같이 등기에 기재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로서 돈을 빌려주고 그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등기로 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확정하는 것을 가등기 담보라 그럽니다. 자, 가등기 담보인지 매매 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는지 등기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변제기에 변제가 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가등기 담보로 인한 것이라고 신고를 하면 이게 채권계산서 신고 형식으로 가등기 담보가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가액이 그 예약 당시에 대여금 설정 계약 당시에 대여금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더 높아야 됩니다. 부동산이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대여금 낮은 금액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그 부동산의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빌려준 돈에 공제를 하고 본등기를 청구하라는 취지가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등기를 했다 해서 무조건 돈도 갚지 않았다 해서 바로 그 월등히 높은 부동산의 가치를 담보권을 본등기로 전환시키면 안 됩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에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가치를 통보해서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채무자의 부동산 가치와 대여금의 공제액을 빼서 나머지의 금액을 채무자에게 줘야 그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은 변제기가 지나면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가치를 채권자가 통지해서 이 한 번 통지는 절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채무자에게 통지하든지 물상보증이면 물상보증에 통지하고 제3취득자가 있으면 제3취득자에게 통지하고 임차권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후순위 담보권자 모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는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금액을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개월 동안 반드시 기다려줘야 됩니다. 2개월 동안 채무자가 변제를 하게 되면 변제를 받고 가등기를 소멸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본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지 후 2개월 이후에 반드시 그때서야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귀속 청산 제도라 그럽니다. 가등기 담보가 이게 불편하면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처분 청산은 가능하고 그리고 귀속 청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매각을 해서 판매해서 그 돈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처분 청산은 할 수 없다. 경매를 통한 처분 청산과 귀속 청산만이 가능합니다. 자, 가등기 담보가 경매를 진행하면 저당권과 똑같이 가등기 담보 접수일자가 매각돼서 소멸하고 그리고 그 순번대로 배당을 받을 뿐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본등기를 행사하려면 통지 후 2개월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는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하는데 후순위 담보 권리자가 통지를 받고 나서 변제기가 자기는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통지를 받고 나면 가등기 담보권의 청산 절차 2개월 안에 반드시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2개월 안에 경매를 신청하면 이 절차가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지할 때 후순위 담보권자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 절차 기간 안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1번 들어갑니다.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됐대. 강제 경매로 전환이 됐을 때는 당연히 저당권의 성질로서 가등기 담보 권리는 그 부동산의 순번에 의해서 배당을 받고 소멸합니다. 매각에 의해서 소멸한다. 맞는 말이죠. 2번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빌려주는 대여금 약정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매매 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그 대여금 약정, 당사자의 약정에 기속이 됩니다. 당사자의 약정을 별도로 신고를 해야 가등기 담보 대여금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당사자 약정에 아주 밀접하죠. 당사자 약정에 따라 가등기 담보의 피담보 채권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당사자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 예약서상의 매매대금 한도로 제한된다. 매매 예약서상의 매매대금 한도는 형식상 들어가는 서류에 불과합니다. 매매 예약서상의 매매대금 한도가 아니라 당사자의 실질적인 약정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정해집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당사자 약정과 관계없이 하면 틀린 거예요. 당사자의 약정에 귀속이 됩니다.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액이 정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형식상 원인증서인 매매 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는 가등기 담보가 신고가 됐을 때는 이것으로 중요성이 없고 이것은 형식상 들어간 서류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당사자 약정에 관계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자, 당사자 약정과 관계없이 하면 안 돼요.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고 가야 됩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갑니다. 3번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기간은 통지 후 2개월을 말합니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청산금이 그때 지급되는 것도 아닌데 청산금은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권자가 그 아파트 가격과 빌려준 돈을 공제해서 청산금을 정산을 합니다. 채무자는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은 2개월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아무 의미가 없죠.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미리 양도했다고 해서 후순위 권리자에게 그 사람한테 찾아가라 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일반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인지는 형식상 등기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식상 등기부를 보고는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인지는 알 수가 없다. 자,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는 변제기가 지나서 가등기권자가 법원에 채권액을 신고함으로써 자, 담보 가등기의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맞는 문장이죠. 5번 가등기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부동산의 가치가 빌려주는 돈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통지 후 2개월 절차가 있는 이유가 있죠. 부동산을 날로 먹으면 안 되죠. 가등기권자가. 그래서 부동산을 날로 먹으려고 이런 폐단이 생겼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겁니다. 자, 부동산이 높은데 돈은 미미하게 빌려주면서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그 번등기를 진행해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부동산의 가격을 채권자가 통지해주고 한번 통지한 것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통지해줘야 됩니다. 통지하고 2개월을 지나고 나서 2개월 후에야 청산금을 정산을 해야 본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담보가등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의 부동산 가치가 예약 당시에 피담보 채무액에 초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담보가등기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자선사업가로서 담보가치가 3억인데 피담보를 5억으로 해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언제든지 청산해서 본등기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통지의 2개월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청산금액 평가를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가등기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무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시가가 훨씬 싸다 이거죠. 그럴 때는 청산 통지 후 2개월을 할 필요가 없다. 청산 금액에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죠. 가등기 담보의 법률이 적용되려면 통지 후 2개월이 적용되려면 담보가등기 부동산의 시가가 예약 당시에 피담보 채무액에 초과를 해야 됩니다. 미달할 때는 통지할 이유가 없죠. 자, 가등기 채권자가 고의로 부동산을 본등기할 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담보 부동산 시가가 반드시 피담보 채무액에 초과해야지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달할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다 맞고 78번의 정답은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관계해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금액이 피담보 채권이지 형식상 매매예약 증서의 매매대금 한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 78번의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평일반인 화, 목요일, 주말반인 토, 일요일 수업을 국비 지원 강좌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수강하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하여 많은 문의와 참여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전과목 핵심 요약 강의 교재를 발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요약 교재와 핵심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넷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초등학교 앞 소생교회에서 매주 2회 수업을 진행하니 일요일 11시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